안녕하세요. 아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쇼젠 카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카드 리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조합, 네 번째 조합, 다섯 번째 조합, 네, 첫 번째 조합, 두 번째 조합,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합입니다. 네, 이 다섯 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에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주 좋은 비단으로 여러분들을 묶어두었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무언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 그럴듯한 것,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다고 하면 대부분 무언가 나쁜 것에 의해서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세상의 도덕에 입에되는 또는 세상의 가치에 입에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첫 번째 조합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 또는 그럴듯한 것에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 묶여있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결실, 이 열매 맺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묶여있는 이 자신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자, 여기에서는 팔러틱스라는 술수가 나왔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묶여있는 곳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짧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오로지 현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5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나 현재입니다. 1초 전을 살거나 1초 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길이는 공평한지도 모릅니다.
전체의 길이를 보니 누군가의 수명이 길다 짧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 누구도 결국 경험하는 시간은 현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묶어두고 있는 그 무엇, 그럴듯해 보이는 그 무엇, 이것을 탈피하는 방법도 바로 현재의 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치면 무언가가 미래에 나를 구원해 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또는 지난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속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함정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나를 묶어두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이거나 또는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타인이 나를 또는 내 주변의 그 무엇인가가 나를 묶어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타인이 그러하고 세상이 그러하다면 그것을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고 세상의 환경 역시도 언젠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을 끝마치고 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걸.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대개 좋은 미래를 만나기 위해서 현재 자신을 희생하고 무언가가 불합리한 것에도 참고 견디며 쌓아가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덕목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진중하고 그럴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현재 여러분이 즐거운가입니다. 현재 즐겁지 않은데 이 즐겁지 않은 것이 이러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떠한 미래에 굉장히 즐거운 만족스러운 행복을 만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행복의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자신의 기준을 맞추지는 마십시오. 내가 진정 원하는 것, 물론 이 원하는 것은 타인의 행복을 뺏거나 세상의 질서를 깨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위축될 겁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세상을 해롭게 하거나 타인을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힘겹게 하거나 타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묶여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현재를 열심히 산다면 미래에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이 열심히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내 몸을 혹사하고 내 정신과 나의 기력을 쇠퇴해질 정도로 소진시켜가면서 쏟아붓는 것, 그것을 열심이라고 알고 있겠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건 적건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애인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곁에서 지켜봐주고 도와줄 수도 있고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물 한 잔을 먹는 일도 밥을 한 숟가락 뜨는 일도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 있어서 세상의 관념, 통념, 고정관념을 깨버리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묶여있는 것에서 탈피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 또는 막연한 불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를 볼 수 있는 사소한 팁을,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 숨과 숨으로 연결되어 있죠. 현재를 직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대개 숨이 긴 사람은 숨이 짧은 사람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숨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현재는 점점 더 위대해집니다. 점점 더 빛이 납니다. 나는 폐활량이 적은데 어떻게 길게 숨 쉴 수가 있습니까? 이 길게라는 기준 역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계 속에서 나는 10초, 너는 20초 이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숨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느껴보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그것을 느껴보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시간 속에서 숨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시계 속에서 초침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들여다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자신의 숨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에 묶여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은 현재는 숨은 굉장히 길어지고 여러분의 현재는 굉장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겨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연애든 사업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또 다른 어떠한 고뇌든 상관없습니다. 해결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숨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느껴보는 것, 그것에서 출발하고 결국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현재 자신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더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혹시나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목적지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조바심이 나 있습니다. 사람은 조바심을 느낄 때 대개 기가 떠 있다라고 합니다. 기가 떠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에너지가 죄다 머리로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 또는 가슴, 이 위쪽으로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몰려 있으면 두뇌 회전이 빨리 되어서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엔진이나 어떤 기계가 과열되면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좀 더 지나치면 고장이 나버리듯이 여러분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머리로 쏠리게 되면 오버히트, 과열이 되어서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말하듯이 여러분의 머리는 시원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뜨거워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은 배와 여러분의 다리 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붙이고 배짱을 키워서 어떤 일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실행력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늦게 가고 있는, 너무나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일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결과지향적인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합니다.
결국 산의 정상에 가는 것이 누구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이 목표라고 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어떠한 자동차나 아니면 헬리콥터라도 동원해서 여러분을 산 정상에 갖다 놓아두고 그 정상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 여러분들은 목표를 이룬 겁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겁니까? 기쁜가요? 기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호흡과 자신의 다리의 힘과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산에 올라간 사람의 그 보람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성취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목적이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이 과정이 무시된다면 그 목적이나 목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허탈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누구나 삶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죽음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달도 초승달에서 시작해서 반달에서 보름달, 보름 꽉 찬 이 보름달이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이 보름달이 가만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꽉 찬 보름달이 된 그 순간부터 서서히 다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목적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너무나 빨리 걷게 되면 그 길 옆에 있는 그 무언가에 눈길을 줄 수 없습니다. 길 옆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도 알 수 없을 것이며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도중에 여러분의 뺨을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 또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천천히 가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무언가의 희열감, 또는 길을 가면서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의 발걸음, 그 눈빛,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 역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오로지 혼자 어떠한 결승점에 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빨리 갈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천천히 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천천히 갈 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갈 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많다. 제가 첫 번째 조합에서는 자신의 호흡을 들여다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조합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천천히 한번 행해 보십시오. 천천히. 그때라야 이 천천히 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느리게 느리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세수를 합니다. 물을 얼굴에 끼얹고 비누칠을 해서 다시 얼굴에 비누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그 비누를 헹구면서 어쩌면 그 순간부터 조바심이 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씻어내기 위해서 빨리 비누칠을 하고 빨리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꼭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언가가 빨리 해치워야 될 일로 세수를 생각합니다. 빨리 해치워야 될 일. 밥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설거지는 그다지 창의적인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치우고 싶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치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 마음이 이미 급합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세수를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천천히. 이 천천히라는 건 역시도 객관적인 시간의 길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 속에서 천천히라는 것은 그 아주 짧은 1초를 더 쪼개어서 0.1초 정도로 할까요? 그 짧은 순간순간을 느끼면서 세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 닿는 여러분의 볼, 이마, 귀, 턱, 그 느낌, 감각, 비누칠을 하면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피부의 상태, 거칠거칠한가, 매끄러운가. 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세수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피부가 맑아집니다. 아까 설거지를 말씀드렸죠. 설거지를 천천히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수하는 일처럼 깨끗하게 설거지가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안정됩니다. 그래서 단지 설거지 시간이 아니라, 단지 세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굉장한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사람이 꼭 유익해 보이고 생산적인 일만으로 하루를 가득 채운다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지칠 겁니다. 때로는 비생산적으로 보이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노동이거나 성가신 일이 아니라 그 순간을 천천히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천천히 행해 본다면 그 죽어있던 그 순간순간들이 죄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충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병들이 호전되고 또 마음의 병, 어떠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까지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천천히 느리게 행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각. 천천히 행하라.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 창조해내게 될 겁니다.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요. 천천히. 우리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천천히라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모든 스포츠도 그렇죠. 더 높이, 더 넓게, 더 멀리, 더 빨리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더 빨리 가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슬로우 라이프, 음식도 슬로우 푸드. 이 순간순간들이 살아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그럴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조합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을 볼까요? 자, 친밀함의 카드와 꽃핀 그리고 각성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꽃이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꽃이 옳은가요? 말이 안 되죠. 꽃이 아름답다, 꽃이 피었다, 꽃이 졌다 이런 표현은 쓰지만 꽃이 옳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꽃이 잘못되었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꽃은 여러분의 옳다 그르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옳거나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옳다 또는 그르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을 대입하자면 여러분 발밑에 여러분이 산책할 때 발밑을 기어다니고 있는 개미가 옳습니까? 개미가 옳다 반대로 잘못되었습니까? 그럽니까? 물론 어떤 명제는 옳다 그르다라는 단서를 붙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많은 것들은 옳고 그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줄 알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표류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그런 가치 기준을 마련하느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그러다 보니 세속의 성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조차도 옳거나 그런 것으로 계속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있는 그 판사님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옳다 그르다로 시비가 가려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건 없는 자리건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을 바로 자신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옳다 그르다. 싸우지 마십시오. 옳다 그르다는 늘 싸우게 됩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옳다와 그르다가 사라진 친밀함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무언가가 솟아오릅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옳다와 그르다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 옳음을 추구해 왔는가? 물론 여기서도 제가 사족을 달자면 세상에 분명한 옳음이라는 건 있습니다. 정의도 있고요. 대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남을 해코지한다거나 그런 것을 대놓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죄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형태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눈금자를 지금 이 순간 한번 부러뜨려 보십시오. 눈금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정확한 눈금자, 더 정확한 각도기, 더 정확하고 더 튼튼한 이런 눈금자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행불행을 따져볼 겨를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냥 그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 눈금자로 세상을 재었고 자기 자신을 재었고 근데 정작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작 여러분 안에 어린 시절에 그 밑바닥에 있던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그것을 대신 찾아줍니까? 이 꽃피어남이라는 것은 바로 그 눈금자 때문에 버려졌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진짜 아름다운 그 무언가가 그것이 꽃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눈금자를 들고 각도기를 들고
세상을 각을 재고 길이를 재고 눈금을 재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재어보는 그 행위가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행위입니까? 물론 공학도들이 무언가를 설계하기 위해서 정확한 길이를 재고 각을 재고 그런 것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러나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가치라면 여러분들은 무수히 학교에서 그것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 가치를 재는 것을 학습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도 꽃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무게를 달고 눈금을 재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행위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눈금을 다 지우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못 봐주겠어. 이건 내가 고쳐야만 하겠어. 그런 사람과 그러한 일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만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여러분이 재어왔던 그 상대방,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진짜 속내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비루하게만 보였던 사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겹기만 했던 어떠한 상황, 그런 것 안에서 힘겹지 않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옳고 그름을 재는 그 눈금자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대상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여태 볼 수 없었던 것을 깨우치는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꽃이 피어날 겁니다. 이 꽃은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이 들었던 그 염화 미소의 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불운, 어떠한 열악한 환경 다 뛰어넘어서 한 송이의 꽃을 들어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카드를 보겠습니다. 도약, 참여, 그리고 통합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참여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무리라는 것이 꼭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회 속에 속해 있고 많은 공부들을 하고 많은 경험 속에 있지만 어쩌면 자신이 물에 겉도는 기름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습니까?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겉도는 듯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여도 무언가 겉도는 듯한 느낌. 이게 아니야. 여러분은 초조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왜 이런 느낌이 들까? 말하기보다 들으십시오. 판단은 하지 않되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그러나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세 번째 조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있는 그대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닥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은 판단하기 이전에 제대로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하고 제대로 듣는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누구의 말도 들을 수가 없고 그 누구의 얼굴도 그 누구의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무언가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내가 내린 결론에 합당한 과정들만 그 단서들만 모으게 되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 만들어서라도 봅니다. 제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듣고 싶은 것 역시 만들어서라도 듣습니다. 그래 놓고서 내가 옳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여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나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그 누구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들은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나를 어떠한 눈금이나 잣대로 재지 않고 나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원하고 있는 것과 내가 남에게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 바라고 있는 것과 내가 세상에 행하고 있는 것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말하기보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비를 떠난 채로 제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여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달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는 아주 솔직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이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들었고 진정으로 관찰했다면 바라보았다면 정작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투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분명한 감동을 주게 될 겁니다. 그저 회원 명부에 내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또 내가 그저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내가 과연 참여를 하고 있는가? 금방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들, 딸, 형제 여러 가지 가족 관계가 있죠. 자, 여러분이 속한 가족 구성원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정작 그 가족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는 여러분의 자식을,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관찰한 적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정말 제대로 들은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수십 년을 봐왔다. 뭐가 달라지겠는가? 열심히 들었다. 근데 매번 하는 소리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귀는 단지 듣는 기능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행위가 상대방을 바꾼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듣는 것과 지나쳐 듣는 것과 열심히 제대로 듣는 것. 열심이라고 해서 잔뜩 어깨를 긴장시킨 채로 핏발선 눈을 뜨고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릴렉스하고 그냥 진심으로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찬찬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사랑을 담은 채로 말없이 찬찬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 중에서
무언가 삶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무언가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있거나 무언가 가족 구성원들끼리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이 혹시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그분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유유상종으로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다니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고요하면서도 릴렉스되어 있는, 이완되어 있는 이 들음과 이 바라봄은 바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고즈넉한 의식 수준으로 함께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의 불화나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성급하고 들뜨고 신중하지 못하면서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본다면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참여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들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의식의 점프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브레이크스루, 도약입니다. 도약은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죠. 순간 점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나가 있었나? 그리고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지 못했던 과거는 버려야 하는 가치 없는 순간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약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밟고 디디고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 법입니다. 견고한 발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거나 나쁜 것으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바로 그것이 또한 여러분을 도약하게 만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과 이 밑바닥에 있는 그것과 또 지금 도약되어 있는 이것 모두를 경험함으로써 여러분의 경험은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그것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경험해보고서야 지혜의 참 가치를 알게 되고 약함을 경험해보고서야 강함을 알게 되고 가난을 경험해보고서야 부유함을 알게 됩니다. 둘 다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이것만 선택하고 싶지요. 그러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나오고 강함은 약함에서 나오고 부자는 가난함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버려야 할 시간은 없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가능성,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죠. 이 그림을 보십시오. 촛불로 저글링을 하고 있습니다. 풍선 위를 밟으면서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키우고 있는 원숭이가 그 풍선을 찌르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 와중에 힘겹게 잘 소리가 나지 않는 나팔을 불고 있는 얼굴입니다. 자, 이거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와, 꼭 내 모습 같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힘겹지만 해야 하는 의무와 이런 것에 나는 너무 지쳐있다. 너무 힘겹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질문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이 힘겨움이 사라질 것인지. 자, 여러분은 자신을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다시 말해서 밥을 먹을 때는 믿음이 있죠. 이걸 먹고 나면 배가 부를 거라는 믿음. 또 어떠한 일을 경험해 보고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돌아오더라.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죠. 결과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란 여간해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겨볼까요? 그 믿음의 결과가 정말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창조력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굉장히 빛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서야 믿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알겠습니까? 믿는데 돈 듭니까? 믿어서 남 줍니까?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훌륭한 인맥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훌륭한 연인도 없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위인들이 죄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신체 조건으로 태어나기만 하던가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환경 자체가 누군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일을, 역사를, 이야기들을, 그것들을 보고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보기란 힘겹죠?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원래 뜻은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지만 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 다르게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믿어라.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능성으로 믿어야 할까요? 좀 치졸하지만 이것을 현금으로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만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을 버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100조를 버는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쓰는 것은 쉽지만 정말 100억을 버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실적인 상상은 지금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그것의 한 2배 내지 3배?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상상할 수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것마저도 대단한 겁니다. 대개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그 패턴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딱 그 안에 묶어둡니다. 그 이상을 상상하기란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자,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바깥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잔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밥솥보다 더 큰 바게스보다 더 큰 아주 큰 물통을 들고 나갑니다. 어차피 비는 옵니다. 소주잔을 들고 나간 사람은 소주잔이 가득 차는 행복한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나 소주잔 이상의 물을 얻지는 못하겠죠. 큰 물통을 들고 나간 사람은
그 커다란 물통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어차피 비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무엇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는 그냥 채워줍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았지만 정작 그 불공평하고 불평등함은 내가 무슨 그릇을 들고 나가느냐라는 내 마음 안의 그릇, 내 스스로 결정지은 나의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내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협소하게 만들고 미리 결정해 두었다는 거죠. 비는 늘어옵니다. 이 비는 무엇일까요? 실시간으로 이 우주에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축복인 비는 무엇일까요?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창조력은 하느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성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형상을 따라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 형상이라는 것 안에는 하느님의 능력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처럼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금은 멀리 미루어 두기로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상에서 무언가를 내가 직업을 가지거나 공부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거나 내가 보람있고 즐거운 뭔가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좁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가능성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유를 잊지 마십시오. 비는 늘, 창조력의 비는 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으면 그 비를 맞을 수 없어요. 이 집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릇을 들고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그릇의 크기만큼 창조력이 담겨지고 바로 여러분의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한계에 지음으로써 생겨났던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아끼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을 들고 여러분의 집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그 생각의 함정,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믿었던 그 조그만 것에서 탈피해서 이것이 나야 라고 고집하지 말고 한 번쯤 믿어보시고 자신의 그 바깥, 자신이 스스로 경계에 지어놓은 그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온 그 그릇을 당당히 내어놓으십시오. 금세 여러분의 그 그릇은 이 우주가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있는 창조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철학적인, 조금은 명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탁상공론 아닙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한 줄기 빛이 비칠 것이고 어둠은 그 빛이 비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로 더 빛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드문 일이긴 한데 매 영상마다 구독을 눌러서 구독이 되었다가 취소되었다가 취소되었다가 이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구독은 단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 혹시나 구독을 확인하시고 내가 분명히 구독을 하였는데 취소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